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벅덕방입니다. 내일 10월 26일부터 본격 1순위 접수를 받는 단지들이 줄을 서 있네요. 신중히 결정하셔서 지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1순위 접수 단지 바로 안산 한신 더휴입니다. 공급 규모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4개동 377가구,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이 275가구, 심플합니다. 특별 공급 134세대, 일반 공급 141세대, 평형 스타일 5구제곱에서 8사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택과 집중, 주력 5구와 8사로 나뉘어 있고요. 공급 가액 5구제곱이 3억 후반에서 4억 선, 8사제곱이 5억 선에 나왔습니다. 분양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순으로 진행이 되죠. 대출은 40% 정도 집단대출 가능합니다. 숨통이 좀 트이네요. 주변 시세 안산 라프리모 84제곱이 8억 2천의 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마진이 3억 정도 되네요. 활주로를 벗어난 비행기 고도는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교통환경 선부역이 대략 8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초역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걸어서 역에 접근할 수는 있겠네요. 도보사정권 4호선 초지역과도 도킹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1막으로 끝나지 않죠. 교통호재 2막이 열립니다. 바로 신안산선이 들어오죠. 신안산선은 거의 허브 철도망입니다. 왜냐? 15개 역 중에 6곳이 환승역입니다. 수도권 전역으로 쏟아져 들어갈 수 있는 지하철 동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주변학군 초중고등학교가 서라운드 포진해 있습니다. 소품화에 가까운 선일초가 제일 가깝습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도 단단한 편이고요. 대형 쇼핑몰과 공원이 적당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약 자격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안산시 거주자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 발생 시 안산시 거주자 우선 공급이 되겠습니다. 100% 가점제 시스템이 좀 쌀쌀맞은 편이고요. 분양 일정 내일 10월 26일 1순위 공급, 11월 3일 당첨자 발표입니다. 규제사항은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재당첨 제한 10년, 실거주 의무 없겠습니다. 내일 10월 26일 1순위 공고를 앞두고 있는 분양단지 두 번째, 바로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 리치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부티가 나요. 일단 송도에서 분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급 규모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3개동 96세대. 송도에서 나오는 것 치고는 규모가 스몰, 아담해 보입니다. 특별 공급 57세대, 일반 공급 39세대입니다. 평형 스타일은 당연히 천하통일돼야 되겠죠. 규모가 작으면 가장 선호도가 높은 평형 레이어 양탄자가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84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분양가, 송도라서 왠지 불안하다. 아니나 다를까 7억대에서 8억대로 나왔습니다. 소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존재감 장렬이네요. 역시 뜨거운 송도라는 백그라운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 스케줄,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그래도 9억을 훌쩍 넘어가지 않아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위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40% 범위 안에서 집단 대출 가능합니다. 가뭄의 단비죠. 교통환경, 인천대 입구역이 대략 8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초역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거리는 극복 가능하죠. 도보 사정권. 그런데 인천대 입구역이 천지개벽을 하죠. 바로 GTX-B가 들어서게 됩니다. 아마 8억에 가까운 분양가를 과감하게 지를 수 있었던 건 GTX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입지였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는 소규모 단지라는 핸디캡을 단번에 커버할 수 있는 웅장한 교통호재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일출 보는 것보다 GTX 들어오는 게 더 뜨겁게 느껴질 듯 합니다. 무조건 주변 아파트 단지들은 직격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상당히 좋은 교통 호재입니다. 주변 학군으로는 신정초등학교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으로도 초중고가 참하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상업시설이 한창 들어서는 관계로 슬리퍼 끌고 갈 수 있는 슬세권이 될 수 있겠네요. 센트럴파크가 바로 단지 앞에 위치해 있어서 숲세적인 강점도 있겠습니다. 청약 자격, 인천 거주자 50%, 서울 수도권 50% 당첨 비율이 있습니다. 송도로 진입하시기 원하시는 서울 수도권 거주자가 있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죄다 8호제곱 이하라서 100% 가점제라는 온도가 확 내려가는 시스템입니다. 규제사항,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재당첨 제한 10년, 실거주 의무는 없겠습니다. 내일 10월 26일 1순위 접수일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2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 분양단지 세 번째, 바로 오포자이 오브제입니다. 공급 규모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으로 10개 동, 총 927세대, 특별 공급 443세대, 일반 공급 484세대입니다. 평형 스타일은 6.2제곱에서 104제곱까지 정말 깨알 같은 평면 구성을 하고 있죠. 교통환경, 삼동역이 3km, 경기 광주역이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판교로 들어가는 라인을 탈 수 있겠네요. 그리고 2022년 개통될 세종 포천 고속도로 오포IC가 가깝게 전진 배치되기 때문에 판교와 분당은 20분 사정권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주변 학교로는 고산지구내 초등학교가 신설돼서 그곳으로 통학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아파트가 훌륭해도 분양가가 중요하죠. 6.2제곱 3억선, 7.4제곱 4억선, 8.4제곱 4억선, 104제곱 8억선으로 나왔습니다. 분양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진행이 되죠. 중도금 대출은 50% 집단대출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 힐스테이트 태전 30평대가 9억 가까이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3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이게 출발점이니까 판교 분당 세력권이라는 입지는 충분한 앞으로의 경쟁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판교, 분당 접근성이 훌륭하다 싶으면 꼭 잡아야 하는 단지를 할 수 있겠죠. 청약 자격, 광주시 거주자,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 지원 가능합니다. 게다가 8호제곱 이하 25% 추첨제, 8호제곱 이상 70% 추첨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점 약한 분들 죽으라는 법 없죠. 분양 일정 10월 26일 1순위 당해 10월 27일 1순위 기타, 당첨자 발표는 11월 3일이 되겠습니다. 규제사항으로는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재당첨 제한 7년, 실거주 의무 없겠네요. 내일 1순위 접수를 받는 분양단지, 바로 네 번째 평택 고덕 아이파크 2차입니다. 평택에 들어서는 고덕 삼성반도체가 100m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그 정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죠. 이곳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공급 규모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 2개 동 1480세대입니다. 평형 스타일, 단지는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4제곱에서부터 62제곱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제곱과 31제곱이 압도적 물량을 차지하고 있네요. 원룸형 딱 각이 나오죠. 삼성반도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용 폭발력은 거의 4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삼성반도체 압세권 아파텔은 주거 수요가 마르지 않는 약수터가 될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뽑아져 올라오는 주거 수요는 아파텔로서의 확실한 가치를 더욱 단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확정 분양가 24제곱 2억대, 31제곱 3억대, 5제곱 5억대, 분양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로 진행이 되죠. 중도금 대출 50% 무이자로 실행이 되고요. 교통환경은 지제역이 1.7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도보로 가면 20분 넘게 걸리겠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거리, 딱 한눈으로 봐도 주변 산업단지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투자용으로도 공실 리스크가 거의 없는 실속이 있는 오피스텔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 잘 구축되어 있고요. 학교가 거리가 있는 게 좀 아쉽네요. 청약 자격, 평택시 거주자 20% 우선 공급, 나머지 물량은 전국 청약입니다.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요. 청약 신청금 300만 원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규제사항은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당첨 제한 없고요.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오피스텔로 수익을 내셔도 청약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분양 일정 내일부터 접수받습니다. 10월 26일, 27일, 11월 1일 당첨자 발표입니다. 서울에서 무순위 집단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안동 VT 스타일, 공급 규모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2개 동, 총 93세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재해 있죠. 아파트만 73세대, 이번에 무순위 집적으로 나온 물량은 총 18세대입니다. 평형은 55제곱에서 126제곱까지고요. 저층은 3층 정도 되겠네요. 대부분 5층 이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면도 무난한 듯 보이고요. 공급가액 5제곱이 5억에서 6억 원대, 그리고 6, 8제곱은 8억 원대입니다. 분양가가 좀 세게 나왔습니다. 입주 예정일이 다음 달이라서 중도금 없이 잔금 시점이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자금 동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첨이 돼도 대출 문제가 어려워서 당장에 자금 동원을 실행시키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 높죠. 당첨된 후에 포기한 세대는 재당첨 관리에 들어가는 페널티 받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요. 교통환경, 장안평역이 직선거리로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접 역세권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쉽게 접근 가능하고요. 교통호재가 있죠. 경전철 면목선이 2024년에 장안 이동 주민센터역에 자리 잡게 됩니다. 단지에서 대략 500m 거리. 이렇게 되면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거죠. 이외에도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된다면 상습적인 정체 없이 원활하게 서울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겠네요. 주변 학교는 단지 앞으로 장평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이 들어서게 돼서 안심 등교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인프라 역시 대형 쇼핑몰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청약 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성년자입니다. 규제사항으로는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재당첨 제한 10년, 실거주 의무는 없겠습니다. 단지가 소규모, 게다가 대출 문제가 불투명해서 자금 압박이 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주변 교통호재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11월 1일에서 2일 접수, 11월 5일 당첨자 발표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내일 1순위에 들어가는 접수단지, 나름 지역색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무엇보다 교통호재가 눈에 띄는 단지들이죠. 장안동 VT 스타일, 약간은 애매할 수 있는 무순위 줍줍 단지. 그러나 자금 동원이 되신다면 서울에서 6억 원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고요. 게다가 경전철 교통호재가 있어서 단지 경쟁력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